학습자의 참여도의 모든 콘텐츠를 마지막에 PDF나 이미지로 다시 백업 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 교수님들 스마트폰 꺼내서요. 여기 QR코드 한번 스캔해 보실까요? 네, 스캔하겠습니다. 스캔하는 즉시 좀 전에 저의 담벼락으로 교수님들이 직접 연결됩니다. 네, 이건 사진 찍는 것이 아니고요. QR코드 스캔하는 겁니다. 네, QR 어플로요. 네, QR 어플로 스캔만 하면 우리 어렸을 때의 시골에 마을에 많은 어르신과 어린애들의 낙서가 하나의 스토리가 됐지 않습니까? 수업에서의 콘텐츠도 자, 찍으니까 학교 로고 나와 있나요? 학교 로고 우측에 보면 분홍색의 플러스 버튼이 있을 겁니다. 보이나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요. 교수님의 현재 갤러리에 있는 제일 이쁜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갤러리에 있는 제일 이쁜 사진. 아니면 오늘 리얼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면 출석이 되지 않을까요? 모든 학생들을 수업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지금 자기 얼굴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같이 연결하는 부분의 재미로 얘들이 그냥 사진 찍지 않고 다 뭐 할까요? 자기 얼굴 올라가기 때문에 메이크업 합니다. 수업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나가볼까요? 제가요? 사진이 또 올려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교수자의 수업 자료도 올려놓고 학습자들이 같이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스크린에 띄워서요. 아니면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자, 주말에 뭐 했는지 제일 재밌었던 거, 요즘은 학생들이 다 주말에 모든 브이로그를 찍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지 올리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주말 뭐 했니? 라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여기는 담벼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오늘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를 PDF나 이미지로 다시 백업 받아가지고 다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으로 끝내지 말고요. 수업의 콘텐츠를 보존하자 이 말이에요. 수업의 콘텐츠를 버리지 말고 보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올리지 않으시면 우측에 뭐가 있죠? 여기에 공유 눌러주면 여기에 PDF로 저장 눌러주면 직접 PDF로 오늘 수업의 모든 부분이 다 백업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 명이라도 낙오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명의 학생들 질문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중간에 수업의 요점 정리를 얘들의 타이핑을 하게 하고 캡처해서 올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 조금 따라오는 애들의 이주가 아니고요. 이제는 모든 학생들을 같이 묶어놓고 한 명의 학생도 나오고자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연결의 수업입니다. 연결의 수업. 여기는 패들렛이고요. 오늘 교수님들 이러한 부분을 제가 프로그램 설명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사실 죄송한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활용은요. 교수님 여기 어디신지 아시죠? KOCW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국 대학의 전공별 교수님의 콘텐츠가 16조 다 올라왔거든요. 이제 하나의 의무를 파는 세상이 아니고요. 여러 융합의 전공을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저도 공부하지만 우리 치기공학과의 학생들에게 제가 치과 기공에서 혹시 연결해야 될 좋은 콘텐츠는 제가 여기에서 우리 애들에게 비교과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 우물만을 고집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하단에 스마트 교수법 보이시나요? 여기에 스마트 교수법이 저의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스마트 교수법이
신정훈 교수 카테고리에 여기에 현재 2,200개의 교육의 콘텐츠가 여기에 클라우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바쁜 이유가 왜 이럴까요? 많은 분들이 저의 강좌에 대한 공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공개를 하냐라고 하지만 공개하는 만큼 더 이상의 확장성은 더욱더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신종호 교수가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누구의 소문을 듣고 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유튜브에 와서 그 사람의 강좌를 열어놓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지 유익한 수업을 하는지 검증을 먼저 하고 콜을 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수님들에게 브랜드 얘기하고 있고요. 콘텐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의 콘텐츠와 브랜드는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 새롭게 뭔가 브랜드화해서 소셜 세상에 내보일 것인지도 나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여기에 스마트 교수법에 와서요. 카운, 패들렛,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모든 부분을 검색하면 저희 강의가 그대로 유튜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연구실이나 이번 방학 때 자기 주도적으로 내년 또 수업에 대한 준비를 조금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 부분에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는 교수님들 밑에 어태치 신이라고 하는 이 심플로 사이트로 직접 주소로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태치 신 심플로.com. 조금 전에 카우시라고 하는 이 게임 기반은 단지 너무 단조로움을 깨는 수업에서의 상황에서 얘들이 조금 지루해하다라고 한다면 게임 기반으로 해보고요. 이 심플로우는 말 그대로 물의 흐름입니다. 물이 막히지 않게끔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물이 마음대로 흘러다닐 수 있는 이런 수업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서의 심플로입니다. 어태치신 심플로.com 하고 본인 성명 넣으시고 패스워드는 숫자 123 하고 가면 역시 그거 공과대학의 로고가 딱 떠서 저하고 만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업은 반드시 연결해 놓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연결되지 않는 수업 참으로 불통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학습자가 오늘 수업에 대한 키워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태치신 심플로.com 조남 넣으시고 B번 123 하고 가시면 이제 학교 로고 나와 있나요? 예, 한번 사이트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13분이 지금 연결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서 눌러보면 14분의 교수님이 어떤 기적으로 들어와 있는지 체크가 다 됩니다. 네, 완벽하게 제어됩니까? 안 됩니까? 매 시간마다 B번을 바꾸기 때문에요. B번을 알지 못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리를 누가 해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피드백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교수님들은 지금 상단에 메뉴가 뭐가 떠 있죠? 3개밖에 안 떠 있죠? 저는 관리자니까 5개가 떠 있고 17인데요. 여기에 200명, 300명 다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넘버링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은 오늘 여기에 피드백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적에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예, 특히 교양에서 대강의실 들어갈게요. 너무나 제어하고 재미있게 참여형 묶어놓고 소통의 수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에 교수님들 발표 한번 눌러보실까요? 스마트폰에서요? 발표. 누르니까 발표 자료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자, 발표 자료 내리겠습니다. 오늘 복사해서 얘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올려놓고요. 오늘 심플로우라고 하는 원고를 오늘 수업에 쓰겠다면 체크하고 변경 눌러주면 교수님들 스마트폰에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나요? 여기서 제일 상단에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제일 상단에 심플로우가 뭔지 비디오를 올려놨어요. 교수님들도 켜보시죠. 네, 교수님들도 켜보십시오. 시크게. 수업은 시장바닥까지 시끄러워야 돼요. 어떤 교수님들이 2시간 강의하고 왔더니 목이 아파 죽겠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교수가 이야기하는 세상 아니거든요. 네,
더 크게 하십시오. 수업은 시장바닥 같아서요. 우리 애들의 입을 열어주는 수업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애들이 무한하게 서로 토론하고 개짜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오늘 PDF도 다 준비했고요. 예. 중간에 쉬는 시간 저희들 노래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예. 네. 마지막에 심플로가 뭔지 제가 요점 정리한 영상도 올려놨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대학교 민원교수. 그러면 교수님들 요 발표 코너에 교수님들의 교수법을 뭘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나는 내 현재 학습법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지 같이 오늘 연결해 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공별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 여기 잠깐 보실까요? 어떻게 했나요? 대부분의 비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50명, 100명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지 않습니까? 메인으로만 하고요. 본인 토의나 기타 토의할 때는 얘들 스마트폰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토론하면서 보게 하고 다시 모아가는 수업이 연결의 수업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자료. 혹시 교수님들 다음 주 수업을 심플로우에 이번 주에 이렇게 다 준비해서 올려놓고 URL을 보내서 얘들이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미리 들어와서 다음 주 수업을 미리 어떻게 돼요? 한번 준비해 보는 거. 이래야만이 수업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질문거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질문하라고 하는 마지막 후반부의 질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플리트 러닝으로 미리 보내서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질문을 코멘트로 미리 올리게 해서 교수자가 어떻게 돼요? 이 질문의 영역을 본 수업에 들고 가서 집단지성의 토론의 수업으로 확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질문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수업 전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교수자가 수업 자료를 미리 좀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짜리 영화 한 편도요. 유두나 재밌다라고 하는 선에서 정작 대학의 콘텐츠는 1주차에 15주차 강의 소개 외로는 주차별에서는 안내가 별로 없이 진행됩니다. 사실이지 않을까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 다음 주 수업만큼은 다음 주 수업 전에 얘들이 참여하기 전에 어떤 스토리인지를 보고 들을 수 있게끔 거꾸로 수업의 플립 러닝에 이러한 콘텐츠를 보내보는 것. 이게 2020년에 교수님들이 한번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웹캠을 찍어가고요. 저는 모든 수업을 공개합니다. 교수님들 2020년부터 금호공과대학의 총장님이 학교의 모든 정책으로 강의, 모든 교수들 강의 공개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타율에 의해서 공개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공개해야 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자가 수업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는 교수자가 수업을 여는 교수자라고 한다면 수업을 열고 있는 교수자는 시대의 흐름상에서부터 수업의 준비에서 또 모든 부분이 준비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혹시 내년도 수업 나름 공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타율이 아니고 이제 누구나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저는 2011년부터 모든 강의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공개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주 수업에 대한 강의를 미리 보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수업, 교수자의 준비에서부터 오늘 소통의 수업에서 준비 단계까지 교수자가 다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들 세 번째 어플로 하나 있을 겁니다. 어플로는 뭐죠? 밑에서 위로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교수님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이 교수에게 올리는 코너가 되겠죠. 교수님들 어플로 눌러서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좋다, 나쁘다. 네, 신종훈 교수가 소개하는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에 이러한 소통법이 좋은지 나쁜지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이 코멘트는 혹시 질문의 영역으로 써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학생들의 100명의 학생이 다 질문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의 질문은 마지막 5분 정도에 소수 한두 명에게 질문 기회 주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질문의 답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의 난이도만 틀릴 법이지 틀리지 모든 학생의 질문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학생의 50명 학생의 질문이 스크린에 띄워진다라고 한다면 질문의 난이도가 낮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들의 질문을 지금 같이 보아야 안 봐요. 같이 봄으로 인해서 질문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교수들이 올리고 계시는데요. 17분이 지금 4분의 글을 썼습니다. 예. 교수님들 같이 보실까요? 이 부분이 학습 요점 종료 코너도 되고요. 수업 평가로도 되고요. 강의 평가는 한 학기가 끝나서 받는 게 아니고요. 4시간마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강의 평가는 4시간 받아야 됩니다. 한 학기 끝날 무렵에 받은 것은 이미 애들이 가버린 다음에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4시간 이런 식으로 오늘의 학습 목표도 체크도 하고요. 요점 정리로도 한번 받아보고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요. 또 뭐죠? 50명 학생들에게 질문을 다 받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50명 학생들 보고 모든 학생의 질문을 보게 해서 제일 좋은 질문 우측에 별을 눌러달라 하면 학생들이 이 별 눌러준 게 제일 상위로 떠요 안 떠요? 이런 부분들도 질문을 보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일 좋은 질문으로 상단에 올리기 위해서 질문의 영역도 더욱더 향상된 질문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동기 유발이 연결의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 저는 이 영역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5분, 10분 전체적인 질문의 코너로 본다면 같이 이렇게 보고요. 오늘 수업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같이 다 보고 마무리에 제가 어떻게 하고 나올까요? 이 질문의 영역은 제가 오후에 연구실에 가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집에 가는 여러분들에게 URL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끝내고 나옵니다. 자, 연구실에 왔어요. 연구실에 와서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무료 프로그램, 스크린 캡처 하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고요. 이제 콘텐츠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녹화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열어서요. 조금 전에 교수님들이 질문해줬던 영역 캡처 만들고요. 캡처 자리 잡고 여기에 녹화 버튼 눌러주면 지금 녹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금호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주신 질문 제가 다 답변했고요. 우리 학생들 수업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학생 50명의 학생들 제가 답변했고요. 혹시 이 답변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저한테 SNS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참여해서 고생했고요. 이거 듣고 집에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라고 제가 연구실에 와서요. 간단하게 혹시 올린 학생들의 질문의 난이도가 높으면 자료를 좀 참고해서라도 좀 만들어서 오늘 마치고요. 이 부분을 오늘 가는 애들에게 보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콘텐츠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즉시 만들었습니다. 이걸 얘들한테 보내려면 우리는 템플릿 플랫폼을 써야 되죠. 어디를 써야 될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13,000개 이상의 콘텐츠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입니다. 교수님들 유튜브 어떻게 보시나요? 유튜브요. 유튜브가 Z세대 다음에 유튜브 세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방송의 이 미디어가 유튜브 미디어에 자초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역량 유튜브 미디어로 연결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부분의 대학들이요.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의 라이센스 3개가 전국 대학에 동일한 대학에서 제공해주는 스펙입니다. 그거 외로 뭘 제공해줘야 될까요?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3개 가지고 졸업 무렵에 무한한 취업하겠다고 우리의 미래의 청년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 URL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URL은 어느 때라도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노출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핵심의 3가지 스펙 옆에 뭘 붙여야 될까요? 이러한 오픈소스의 URL, 포트폴리오를 하나 제공하게끔 해서 대학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메일하고 한번 볼까요? 여기에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요. 동영상 업로드 눌러주면 즉시 제가 서두에 유튜브 채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3일 전에 다시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업로드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공개하지 말고요. 일부 공개해요. 먼저 일부 공개해놓고 저작권이나 기타 아무 문제 없을 때 다시 공개 여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일단 일부 공개에 미등록으로 올려놓고요. 적어놓고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노트북에서 만들었던 콘텐츠를 직접 올립니다. 여기 제목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해시태그 등을 좀 더 폭넓게 해주면 신종우 교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죠. 교수님들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 어떻게 와 있죠?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 전쯤에 유튜브에서 저에게 뭐가 왔어요. 우편이요. 뭐죠? 뭔가 왔어요. 당신 채널 위로 돌릴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지식 기부자의 교수자로 광고 안 붙입니다. 어느 때 붙일까요? 정년 무렵에 붙이고 나갑니다. 이게 저의 연금 아닐까요? 세상이 무한한 세상이 와 있습니다. 정년 후에 좀 더 여유로운 삶에서의 저의 이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적인 저의 삶을 넓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학에 계실 때 그 좋은 브랜드 가지고 플랫폼에 콘텐츠 브랜드 못 만들고 나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전 무슨 교수 인정 안 됩니다. 교수로 계실 때에 자신의 브랜드를 명함에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소셜에 온라인 유튜브에 방송국 한번 개국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나가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파고다 공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은퇴 전에 자신의 브랜드가 소셜에 내게 뭔가 개국되어 있다면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언제라도 자신의 콘텐츠를 글로벌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세상까지 와 있고요. 벌써 왔습니다. 올라가서 완료 눌러주면 유튜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공개는 아직 일반 등록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보내겠다 했으니까 여기에 공유 눌러주면 이게 URL이에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얘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단톡방에 또는 밴드방에 떨어뜨려주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시청한 다음에 코멘트 써주세요 라고 하면 그 코멘트가 또다시 50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50명의 코멘트를 보기 때문에 교수자의 오늘 지식의 매체보다 더 넓혀져야 안 넓혀져요? 이런 겁니다. 이제 연결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되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면 교수님들 우리 그도 공과대학 학생들은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의 라이선스 외로 뭘 만들어서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뭘 만들어서 보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신동훈 교수는 치과 보철, 온리, 손기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적으로 익히러 온 우리 애들에게 저는 그 기본 핵심 역량에
뭘 붙이냐 이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학회입니다. 전국에 2,400여 명이 이제 단일 전공에서 교수들이 논문 쓰고 하는 이런 단일 전공에서 있지 말고 다른 전공의 교수자들이 만날 때 교실에서 융합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2017년에 제가 국회에서 미래융합교육학회 만들어서 2,400여 명의 전국의 교수님들이 여기에서 타전공 교수님들과의 많은 부분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허브를 쓰는데요. 콘텐츠 한번 보러 가볼까요? 가보면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올린 2,958개의 콘텐츠가 여기다 포트폴리오에 콘텐츠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데이터 세대 신상 아닐까요? 어떤가요? 이제는 학교의 홈페이지 가봐도 홈페이지 말고 그 대학의 플랫폼에 콘텐츠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콘텐츠가 이렇게 플랫폼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학교의 앞으로 원동력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까지 모든 대학의 홈페이지는 무슨 연락, 공개 뭐 이런 것밖에 없지만 유튜브 같은 이러한 지식의 플랫폼이 그 대학의 앞으로 데이터와 데이터의 데이터링이 되는 세상에서 제가 만들어주는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콘텐츠 갤러리 가보면 저희 지금 제가 1년 동안 과목 맡아서 하는 이 틀리라고 하는 초기특기공학 과목에 제가 올린 콘텐츠들이고요. 70명의 학생들에게 다 개인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70명, 여기 넘버링 보이시죠? 70명 학생들이 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네, 그 중에 하나 학생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하나 열어보면 이 학생이 개인 홈페이지고요. 예, 현재 47개의 1년 동안 콘텐츠를 자기 개인 홈페이지 포트폴리오에 콘텐츠를 업로드했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디지털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는 즉시 교수자의 콘텐츠도 디지털로 나오지만 학생들의 콘텐츠도 다 디지털로 백업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볼까요? 틀니를 만든 실습이기 때문에요. 단지 만들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 앞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네, 양쪽 짝꿍끼리 한 학생이 실습을 하는 옆에 짝꿍이 같이 좋은 자로 실습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영상으로 치과 기공의 핵심 치과 보철 술식 배우는 애들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기의 핵심 전공을 콘텐츠로 만들어서요. 예, 그날 수업에 모바일로 편집해서 올리지 않으면 오늘 수업 결석입니다. 근데 애들이 메타데이터를 뭘로 올리죠 지금요? 메타데이터를 뭘로 올립니까? 국문이 아니고 영문으로 올리기 때문에 말 한 자리 안 하고도 전 세계 치과인들과 소통이 되어야 한대요. 이 학생은 지방 모 대학에서요.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에 3학년 학사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치과 기공을 가려고 하는 애들이라서 너는 콘텐츠를 반드시 영문으로 올려라. 캐나다 말고도 더욱더 큰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친구의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을 가보니까요.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치과 보철 전공 배우러 온 애들이요. 저의 수업에서 만나면서 누구나 다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해야 돼요. 잘 꾸며져 있지 않나요? 이제 유튜브 방송국은 그냥 일반 방송국이 아니고요. 자기의 얼굴이에요. 개인 방송국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꾸며져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드라마가 올라가야만이 다음에 구독자, 시청자가 오겠죠? 여기 보십시오. 다 메타데이터가 뭘로 돼요? 102개 올라간 걸 눌러봐서 타겟팅을 들어가 보면요. 거의 댓글 쓰고 소통하는 사람은 외국인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구독자들은 빈약하고 악플이 많은데 외국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 학생이냐라고요. 이 기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러면 과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졸업 후에 캐나다에 가서 치과 기공소에 취직하려고 했던 생각이 이미 재학 중에 글로벌 시장과 넓어가야 넓어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캐나다에 실습을 갑니다. 3학년 학생인데. 왜 이런 일이 미리 벌어지고 있죠? 세상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우리 애들 대학의 졸업장, 성적 증명서, 관련 전공의 라이센스 외로 자신의 콘텐츠를, 핵심 전공의 콘텐츠를 글로벌 세상의 유튜브에 이런 방송국으로 연결해 주는 거 우리 애들의 미래의 핵심 역량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부분들이 모든 대학에서 판박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학생을 살리는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UR에 들어가는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보면 이런 콘텐츠마다의 썸네일, 미리 보기 하면 제가 다 지도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성적에 다 포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수자가 채점하는 성적보다도 이런 부분이 이미 노출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의 비중을 더 많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부분이 저는 성적의 비중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이 치과 기공사의 라이센스 취득하러 왔지만 자기 핵심 전공을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마지막 수업이 뭐죠? 마지막 올렸던 건 학기말고사입니다. 총익치 기말고사. 저는 서술형 시험도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한 학기 배운 부분을 자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 문제당 5분 이상씩 자기 스마트폰으로 레코딩해서 본인의 유튜브에 올리고요. 저에게 URL로 그날 제공해야만이 시험 문제가 저한테 제출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한 문항당 5분 이상 자기 얼굴 노출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시험을 본다고 해서 애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모든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레코딩하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에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애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쉽게 자신의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들 발표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네, 파워포인트는 보고서용으로는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문서지만 우리는 학습자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용보다는 스토리텔링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반으로 제가 하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메이지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네, 사인업 하고요. 자동 무료인데요. 네, 이미 최고의 전문가들이 1000개의 카테고리별로 1000개를 템플릿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발표는 뭐가 문제였죠? 발표의 콘텐츠보다 꾸미는 쪽에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나 과도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무리 잘 꾸민다 하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템플릿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허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이트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클라우드 기반인데요. 1000개의 템플릿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저는 고등학생들 수업도 특강을 하는데요. 여기에 네, 어떻게 슬라이드 쇼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지금 강의자를 USB 안 가지고 왔죠?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 강의 갈 때 USB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구글 로그인 해놓고요. 여기에서 사이트에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하시면 훨씬 더 수업을 더 폭넓게 실시간에 재밌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전체 화면 켜놓고요.
이 이미지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어떻게 슬라이드 쇼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PPT보다는 어떤가요? 좀 더 스토리텔링이 뭔가 생각에 집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상도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이미 이렇게 템플릿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가서 원하는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닷컴이고요. 진행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가지고 계신 파워포인트 자료만 있어도 쓸 수 있어요. 당신의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와서 그 파일에 맞는 템플릿 선택하고 발표해라 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직접 만드시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생성 눌러주면 어느 쪽으로 만들 거냐 프레젠테이션 나오면 좌측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에듀케이션 눌러주면 에듀케이션에 관계되어진 템플릿이 다 뜹니다. 이 템플릿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편집이 있고 뭐 있죠? 프리뷰가 있어요. 먼저 편집하기 전에 프리뷰로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편집을 하고 나서 슬라이드 쇼를 돌려봤더니 스토리하고 이게 슬라이드가 언밸런스예요.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슬라이드 편집 들어가기 전에 프리뷰로 어떻게 슬라이드 쇼가 돌아가는지 프리뷰 눌러서요. 이리 한번 슬라이드 쇼를 돌려보자.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기존 PPT보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좀 더 생각에 포인트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 반응들이 없지. 기존 PPT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기존의 프렌즈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프레지는 너무 혼란스럽고요. 이미지가 더 많나요? 네, 프레지는 너무 혼란스럽고 프레지와 PPT와 중간 단계의 플래시 타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훨씬 요 스토리만 잘 꾸미면요, 훨씬 프레지보다 더 재밌게 애들이 야 교수님 수업 좋아요. 혹시 내년도에 프레젠테이션을 이번 방학 때 이렇게 프레지로 미리 좀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요. 이제 교수법 한번 바꿔보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동안 똑같은 교수법에서 조금 벗어나 보는 것도 어떨까요? 얘들이 수업 끝날 때 교수님 수업 참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 아닌가요? 네. 2020년에 나의 교수법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미지 클라우드 기반. 그럼 지금부터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겁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노출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범위는 자신의 콘텐츠의 저작권 등에서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이제 프리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나의 콘텐츠만 있다면 그 콘텐츠를 서포트해주는 공유 무료 사이트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이트들을 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픽사베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네, 우리가 콘텐츠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가 최고 해상 경우에 카테고리별로 계속적으로 업로드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에서 이미지, 벡터, 일러스트, 비디오 최고의 해상도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 쪽에 제가 콘텐츠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음식을 치는 순간 음식에 관계되어진 이미지부터요, 사진 또는 벡터 그리고 일러스트 그리고 비디오 가서 마우스 올리면 약간의 미리 보기를 해줘요. 눌러보면 오늘 콘텐츠 만드는데 최고 해상도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우측에 무료 다운로드 눌러주면 여기 이 단위까지만 써도 인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1280단이면 인쇄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 땅에 올라가면 로그인을 해달라고 해요. 로그인 없이도 1280 픽셀 정도까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콘텐츠를, 스토리를 잘 입혀서 최고로 꾸밀 수 있는 세상에 유튜브에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여기에 이거 외로도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 믹스키트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는 비디오를 상업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비디오입니다. 아트부터, 모든 부분에, 비디오, 최고 해상도의 비디오를 직접 상업용으로 쓸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이러한 저작권에 문제없는 유용한 사이트들이 우리 옆에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콘텐츠만 자신의 스토리만 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혹시 그림을 잘 못 그려준 분들 계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신이 어떤 그림만 그리겠다라고 상단에 자동으로 그려주는 오토 들어옵니다. 인공지능이 그려주는데요. 마우스로 제가 전공하는 이빨 대충 이렇게만 그려주면 상단에 여기에 이빨이 다 지금 그려져 안 그려져요. 이 중에서 선택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글을 써주면 자신의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브랜드의 로고요. 이제는 자신의 로고의 아이콘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소셜의 세상에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그려주는 사이트. 오토 드로우.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사이트인데요.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많은 템플릿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 디자인을 눌러보면 보십시오. 로고에서부터 현수막, 포스터, 배너 모든 부분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자신의 콘텐츠에 맞게끔만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미니 캔버스요. 여기에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뭐가 있죠? 채널 아트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유튜브 눌러주면 유튜브의 채널 아트 선택하면 좌측에 이 회사에서 채널 아트에 관계되어진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와서 하나 선택해서요. 이 사람 대신에 저의 사진 올리면 되겠죠? 편집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치과 트리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늘 유튜브 채널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우주 대스타 대신에 뭘로요? 미남 교수라고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측에 다운로드 한다면 유튜브 채널도 이 규격하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신의 블로그나 자신의 채널을 꾸미는 데는 너무 쉽게 고급스럽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데 교수님들도 써야 되지만 우리 애들에게 자신의 소셜 계정 만들 때 이렇게 혹시 전공 수업에서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 하나씩 알려주고 하는 것도 어떨까요?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할 겁니다. 왜요? 그런 부분 쪽에 교수자들이 안내해 줘야 되거든요. 왜 그렇죠? 얘들이 나가야 될 세상은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세상에서 살아야 될 얘들을 아날로그의 배움으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비교과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전공 핵심 부분을 플립 러닝을 미리 보내서 조금 여유 시간 있으면 세상의 흐름성을 조금씩 수업에서 녹여가면 우리 애들이 전공과
세상의 흐름과 같이 묶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봤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도대체 딥러닝이 뭐예요? 머신러닝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수업 시간에 여기는 구글에서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 퀵 들어온대요. 여기에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20초 안에 뭐죠?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구글이 인공지능에서의 앞서는 이유를 나름 얘들과 이런 게임 기반의 서비스에서 학습으로 가져가는구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기서 머신러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요. 네,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죠? 인간 지능을 넘어다보는 세상이 아니고요. 공존의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나가야 될 세상은 이제 공존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인공지능보다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끔 교실에서 학습에서 제공하지 않고서는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의 이야기보다도 무한한 대자들의 생각의 상상력을 더욱더 확대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의 수업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사이트인데요. 2011년 3월 달에 오픈했는데요. 이 사이트 미래 네이버의 카페를 왜 개설했을까요? 제가 전공하는 이 치과 보철은 교수자의 이 손의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아 만드는 부분을 얘들이 보면서 답습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주는 홈페이지로는 영상 하나 올릴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얘들한테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어서 샀습니까? 공유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네이버로 왔는데 네이버에서도 처음에 초짜니까 어떻게 돼? 용량을 안 줘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10시간, 20시간 올려주거든요.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URL을 여기 갖다 링크 걸어주니까 저의 수업이 완전히 스마트해지더라고요. 저는 유튜브가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요. 수업의 자료로 얘들하고의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가 저 삶의 이런 부분까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요. 그때 시작한 부분이 회원이 지금 3,200명이고요.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7만 개가 넘습니다. 향후 제가 5년 후에 은퇴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클라우드의 이 데이터가 저에게 데이터닝으로 뭔가 오지 않을까요? 이걸 가지고도 교육의 트렌드를 제가 글을 쓸까요, 안 쓸까요? 이런 맥락으로 제가 교수들한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32년 대학 생활에 있으면서 나갈 때 몸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교육의 현장에서 좋은 콘텐츠들은 나름 클라우드 해놓고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나갈 것인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 7만 5천 개 이번 시험 한번 볼까요? 디지털 시험이요. 저는 모든 시험 수업은 시험이든 뭐든 다 영상 레코딩합니다. 이번에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약간 토론식의 교실을 좀 바꿨는데요. 자, 이들 학기말 고사입니다. 주관식 서술을 한 문항당 5분씩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요. 직접 발표해서 올려야 됩니다. 네. 5분 동안 한 문항당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근데 매 시간마다 우리는 이런 수업을 하니까요. 얘들이 영상 보는, 영상에 레코딩하는 것에 이제 거부감이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것도 반복 학습에 의해서 소셜에서는 이제 영상이잖아요.
이거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습을 시켜서 내보내면 어느 자리에 인터뷰가 되더라도 얘기하는데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주관식은 이렇게 보고요. 객관식이나 주관식 단답형은 직접 종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컬러 이미지를 올려서요. 직접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요. 네, 누르는 즉시 채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얘들을 안 내보내고요. 끝나면 제가 여기 클라우드에 가서